네, 2017 희망TV SBS 2부에도 함께하는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는 따뜻하고 참 기분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저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아프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5세 미만의 아이들 중 이 영양실조로 한 해 동안 목숨을 잃는 아이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굶주림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현실이 참 무섭고 네.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니제르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몇 해째 이어져서 이 질병과 또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배우 김현주 씨가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우리는 나눔에서 가장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아야 누굴 도와줄 시간이 있고 봉사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눌 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 번도 가기 쉽지 않은 아프리카 봉사를 3번째 다녀오신 분이거든요. 용기가 많고 눈물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한 배우 김현주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벌써 3번째 아프리카 방문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프리카는 3번째였어요. 네, 탄자니아 그리고 차드.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쉽지 않은데 3번째 가시는 건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한테도 늘 가는 게 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고민도 많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차드를 갔다 온 지가 이제 3년, 4년 정도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함께 이제 떠났는데 막상 이제 아프리카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제가 왜 망설이고 또 거절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올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인 니제르. 40년이 넘게 계속되는 가뭄과 매서운 모래바람이 이 땅의 남은 희망도 쓸어가 버린 듯 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메마른 땅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이곳엔 굶주림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 혹독한 현실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해줄 수는 없을까요? 니제르는 처음이세요? 네, 니제르는 처음이에요. 첫 어렸을 때? 느낌은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느껴보지 못한 더위가 저를 반겨줬고 굉장히 황폐한 느낌은 좀 드네요. 여기 땅이나 이런 게. 창밖으로 느껴지는 황량함에 2시간을 달려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곧 만나게 될 비극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안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이 보였는데요. 아미나. 아미나, 뽀뽀. 뽀. 응? 너 예쁘게 생겼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긴장한 듯 큰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가 그저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뽀뽀? 어머, 여기 팔 봐. 너무 말랐다. 응? 얘가 유독 말랐네. 다른 애기들 비해서. 그죠? 처음 인사할 땐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아이의 상태. 유독 가는 팔과 다리에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앉은 자세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ne bai mat kan na tera za sintina agogo dir ko non kulu nga dai no doro fura ga ceidi kambai dini hayibu 아 진짜? 그이가 많이 애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애기? 뒷다 지났어 4살? 4살이면 너무 작다. 못 써요? 애기? 못 써?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 태어난 아미나는 유난히 약했다는데요. 그래도 2살까진 기어다닐 수 있었지만 영양실조로 아이의 다리는 서서히 굳어갔고 이젠 서는 것조차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볼래? 가만히 있네. 으쌰. 아미나, 으쌰.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네? 응? 이렇게. 불편해? 응? 그냥 그대로예요. 아까 여기 오는 거 보셨어요? 다리가 그대로 왔어요. 다리가 허벅지 하나도 없네. 응? 너무 작아서. 응. 5살이니까요. 5살 치곤 가볍죠. 너무 가볍죠. 4살. 한국 나이로 아마 5살 정도 될 테니까. 잘했어. 이제. 자. 으쌰. 혹여 아이가 아플까봐 더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9개월이 된 막내는 벌써 서는 연습을 시작했지만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아미나는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놀아달라는 동생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데요. 한창 호기심 많은 나이에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미나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먹던 거. 가족의 식사 시간. 좁쌀가루로 만든 죽이 이 집에 있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아, 죽 같은 게 있네. 죽 한 바가지를 놓고 둘러앉은 5 아이들.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명씩 돌아가며 나누어 먹는다는데요. 돌아가면서 한 숟가락씩. 죽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기운을 차릴 텐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입조차 대지 않는 아미나. 음식을 삼키는 것도 아이에겐 버거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먹는 양이 줄어드는 아이 때문에 엄마의 속은 검게 타들어간다는데요. 이것도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마르잖아. 응? 잘 먹어야지. 이게 다리가 빨리 낫지. 손 관절에도 힘이 없어요. 스스로 먹을 의지조차 꺾여버릴 정도로 아이는 지쳐있는 듯했습니다. 손에 뭘 쥐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 음식이 입에 닿으면 조금이라도 먹게 될까 싶었지만 입을 여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애기 때문에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른 애기들은 다 잘 걷고 그러는데. 응?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는 하루 종일 같은 풍경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가 건네는 살가운 장난에도 그저 울음만 터뜨리는 아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형편으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졸음이 쏟아져도 스스로 누울 수조차 없는데요. 엄마의 손길에 의지해 겨우 자리에 누워보지만 잠잘 때조차 펴지지 않는 다리를 안고 자야 하는 아미나. 이 작은 몸이 견뎌내기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늦은 오후, 움직이지 못하는 아미나를 위해 하루에 한 번은 외출을 한다는 엄마. 외출이라고 해봤자 집 앞 공터에 있는 작은 쉼터에 앉아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마냥 좋은 막내와는 달리 매일 하는 외출이지만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아미나는 여전히 낯설고 불안한가 봅니다.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딸을 볼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무거운데요. 왜?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아미나겠죠. 처음 듣는 소리가 울음소리라니. 어머, 어떡해. 어머, 닭똥 같은 놈. 2년째 같은 자세로 지내다 보니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에 부쩍 울음이 잦아졌는데요. 엄마의 막막함을, 아이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병원에 데려가는 게 시급할 것 같고 아이를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울지 마. 왜 그래? 아파서 그래? 응? 괜찮아. 무서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에 타본 아미나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2시간을 달려 수도에 있는 국립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병원에 오자 딸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엄마는 이제야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람 워낙 많고 사실 여기가 무슨 옛날 대합실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병원은 이미 어린 환자들로 가득했는데요. 대부분 영양실조로 찾았다니 니제르의 잔인한 현실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장시간의 이동과 긴 기다림으로 검사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진 아미나. 긴급 처방으로 영양제를 바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아파하던 아이에겐 얇은 주사 바늘도 견디기 힘들 텐데요. 엄마는 아이가 치료를 잘 견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antibiyotik ne ampicillin wani da tamicillin ya dange wata ikita safari kamata safari kamsa amateur monte da chiffre regular 몇 가지 검사 후 입원을 결정했는데요. 여기가 입원실인가 보다. 검사 결과 몸무게가 4개월 아이와 비슷할 만큼 영양실조가 심각했고 면역력이 약해져 다리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진단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치료되는 과정 저희도 멀리서 또 지켜보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미나도 잘 먹고, 응? 힘내서 열심히 치료 잘 받아, 알았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아미나에게 곧 일어설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전해주기엔 아직 이르지만 아이가 혼자 이겨내야 하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싶습니다. 여기 입원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눈에 밟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이들만 모여있다는 입원실인데요. 이 애기가 여기 병실에서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얇은 천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모습. 손대면 그대로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이 아이가 2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니제르의 기근이 아이의 엄마도 아이들도 사지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부서져 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 가혹한 현실 앞에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굶주림 앞에서 점점 꺼져가는 생명들. 아직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니제르의 가뭄이 아이들의 미래까지 말려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황폐하고 가난한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파야 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니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올게요. 무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볼 때. 감정이. 솔직히는 제가 슬퍼할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런 게. 근데 제가 뭐 부모님보다 더 속상하겠어요, 사실. 니제르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 중 절반은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했더라면 아미나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난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미나의 그 가느다란 팔다리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커다란 눈망울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4살, 한국 나이로 5살이면 한참 뛰어놀고 싶을 나이일 텐데 그렇죠. 네. 그냥 아픔 속에 계속 하루하루 지내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눈이 너무나 크고 예뻤는데 네. 그 눈빛이 이렇게 맑고 천진난만한 눈빛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공포나 아픔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눈빛이어서 그거 바라보는 게 좀 저도 마음이 아팠고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때는 사람이 굉장히 편안한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이 들어야 하는데 다리를 절대로 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가 잠을 자도 그게 자는 것일까? 먹지도 못하는데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다면 영양실조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팔을 특히나 더 가늘었는데 이런 뭐 네네네. 팔둘레 같은 걸로 영양실조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그 영양센터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줄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팔 둘레를 대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빨간색 정도의 굵기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판단하는 네. 거예요. 네. 아미나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네. 하긴 4살, 5살 정도 아이가 4개월 정도 네, 몸무게 7kg밖에 안 되니까. 7kg이요? 네, 그러니까 4개월밖에 네. 안 되는 아이였고 실제로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던가요? 저는 전혀 현실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4살이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잊게 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제가 그 아이의 나이를 잊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았을 때는 그냥 돌 정도 된 그런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미나가 보셨지만 몸을 한 번도 이제 펴보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두 다리로 아이가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걸을 수 있을 때에는 저희가 끝까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577-0029 1577-0029 한 통의 전화로 아마 아미나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면 아미나가 다리를 쭉 펴고 잘 수도 있고 또 배고파하는 니제르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미나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도움을 줄 텐데요. 병원에 누워있던 다른 많은 아픈 아이들이 또 마음에 계속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제르 아이들을 위해서 김현주 씨가 또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요. 수도에서 네. 1시간 정도 떨어진 한말라이라는 마을인데요. 차로는 1시간이지만 아주 멀리서 이제 4시간 정도를 걸어서 주변의 마을 분들을 위해서 긴급 영양식을 지금 나눠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저게 바로 긴급 영양식인데요. 저게 이제 하나에 한 5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은 아이가 그래도 급한 대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500원인데 그날 저희가 2주치 한 15개씩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7,500원 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577-0029로 전화를 주시면 3만 원이잖아요. 4명 아이들에게 아까 2주. 보름치, 보름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충분히 4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인 거죠. 3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작은 봉지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또 배를 든든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도 같이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1577-0029번 1577-002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함께 또 희망도 함께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끊이질 않는데요. 함께 어울려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아이들. 하지만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올해 12살인 아지즈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다는 아지지의 소박한 바람. 그러나 아이는 일어설 수도 땅에 발을 내디딜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다리를 끌며 생활하고 있는 아지즈. 무엇이 아이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든 걸까요? 친구들의 평범한 삶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지즈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얘들아, 뽀뽀, 뽀뽀.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혹시 아지즈 알아? 아지즈? 어디 가볼까?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요거? 같이 가죠. 어디 있어? 아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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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 뽀뽀. 아. 아지즈. 반가워. 응? 여기서 무슨 일 해? 아지즈는 마을에서 물물교환 창고를 맡고 있는 아빠를 돕기 위해 매일 이곳에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너 여기 하루 종일 있어? 학교는 안 다녀? 응? 다리가 좀 마르긴 했는데 어디 아파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아까 애들은 밖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아지즈는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럼 그래서 그런 거였나? 아지즈가 있는 가게 앞 공터에는 즐겁게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는데요. 아지즈는 종일 이 풍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가게만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지 아이가 안쓰러워졌습니다. 공간이 넓지도 않은데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밖에서 엄청 신나게 노는데 놀고 싶겠다, 아지즈. 응. 우리 집에 갈까, 아지즈? 갈 수 있겠어? 어머나. 그런데 집에 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아지즈. 그 순간 앉아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아이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어가며 힘겹게 길을 나섰는데요. 앉아있을 때 저 정도인 줄 몰랐어요. 너무 놀랐어, 지금. 아예 여기를 못 서는구나. 저러고 어떻게 집에를 간다는 거지? 저의 걱정과는 달리 아지즈는 이런 생활이 익숙한 듯 씩씩하게 앞으로 나갔는데요. 하지만 뜨겁고 거친 땅에 몸이 쓸려가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낡은 슬리퍼뿐인 듯 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아빠를 돕기 위해 매일 이 길을 오갔을 아이.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도 없는 지경인데 아이는 쉬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들을 수도 없고. 아지즈를 그냥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20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구나. 드디어 힘겹게 집에 도착했는데요. 나도 좀 앉아도 돼? 응? 더운 날씨에 다리를 끌며 기어오느라 얼마나 지쳤을지. 아이의 얼굴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지즈,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힘들지.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안 힘들면 이상하지. 응? 무엇보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다리 상태. 어딘데?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응? 안으로 이렇게 훅 들어갔어? 만지면 아파 안 아파? 한눈에 보기에도 깊게 패인 다리. 아파? 두 쪽 다 아픈 거야? 그런데 아이의 상처는 한 군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려야 돼. 어머나. 미안해. 어머나. 왼쪽 다리는 상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계속 고름이 나오는 거야? 이게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 응? 4년 전 작은 상처로 시작됐던 것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패이고 고름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해졌고 이젠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데요. 이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는 반밖에 안 돼요. 길이도 이만큼. 상처가 심각해 보이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길이와 굵기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치료 언제 받았었어? 치료 받은 적 있어? 어떻게 치료 받았어, 아지즈? 어려운 형편에 병명도 모른 채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4년 동안 집안에만 있었던 아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작년부터 힘겨운 외출을 시작했다는데요.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다리를 끌고서라도 제 몫을 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로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희망을 그려봤다는데요. 아이는 원망 대신 간절히 기적이 찾아오길 빌고 있었습니다. 아지즈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싶었습니다. 조심. 웁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고고. 걱정이 앞섰는데요.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병원을 가는 아지즈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렇게 4년의 긴 기다림 끝에 2시간을 꼬박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아이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12살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라있는 다리. 아지즈가 왜 걷지 못하게 됐는지 병명을 알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무엇이 아지즈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한 걸까요? Donc c'est cette ascension, la disparition de la tête, du col et l'ascension du grand trochanter, c'est ça qui fait qu'il y a un raccourcissement. Donc c'est logique que le membre supérieur et que le membre droit soit plus allongé que le membre gauche. Ça c'est la maladie, rien que la maladie, parce que c'est une maladie, ils ont trop traîné, ça a pris trop de temps, 6 ans. 어쨌든 종양 아니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실은 치료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테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근데 앞으로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ais ça sera difficile. Ça sera difficile qu'il puisse marcher. Vous comprenez? Parce qu'il sera opéré plusieurs fois. Après plusieurs interventions, on peut juger s'il pourra marcher ou pas. 아지즈의 병명은 골수염. 뼈에서 시작된 염증이 피부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앞으로 아지즈가 다시 걷기 위해선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아이고 쓰라려 어떡해. 먼저 다리에 있는 염증을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소독을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잘 참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아파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뿐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지즈가 아픈 치료 과정을 잘 버텨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치료가 남아있을지, 이 고통 끝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정했는데요. 너 진짜 잘한 거야, 아지즈. 우리는 못했을지도 몰라, 진짜. 노력하면 걸을 수 있다고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보장된 게 아니라서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아지즈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끌며 생활해야 했던 아이. 친구들과 함께 뛰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지즈가 간절히 기도해온 소원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지만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의 시간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산을 넘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픔에서 벗어나 평범한 12살 소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사실 아지즈가
수술을 받는데 아픈 걸 티를 안 내잖아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아지즈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듬직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그렇지만 제가 마음대로 희망 고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에게 아지즈 너 조금만 더 참으면 오늘 아픈 거는 너 아픈 것도 아니야. 너 이거 몇 번만 참으면 걸을 수 있다고 너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기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고 굉장히 치료하는 시간은 상상외로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육도 손실이 너무 심하고 일단은 그래서 피부 표면에 있는 상처부터 치료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갔다 오고 난 후에 5월 말에 1차적인 수술을 했다고 해요. 네. 잘 됐다고 하고 다행이네요. 네, 그 염증 제거를 또 2차 치료를 또 해야 하는데요. 그런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예, 너무 네. 큰 돈이죠. 근데 아지즈가 혼자 그 창고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그 창고에서 버는 돈이 하루에 500-600원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하루에 500-600원인데 제대로 수술을 하려면 1,000만 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도 너무 멀기도 했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병을 더 키워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아프리카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또 병원에 못 가니까 그냥 집에서 나뭇잎 같은 거 빠서 민간요법처럼 치료를 하고 했던 것도 더 오염을 더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577-0029 1577-0029 긴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네. 여러분이 전화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아지즈가 더 빨리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1577-0029 전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지즈가 빨리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조금이라도 아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던 아지즈가 물론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577-0029번 1577-002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도를 훌쩍 넘는 더위와 6개월째 계속되는 가뭄. 니제르의 사람들은 이 지독한 건기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우물을 찾지만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흙탕물 뿐인데요. 그래도 마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산다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만난 친구들이 여기 닮았어. 아침부터 우물을 기르고 있던 올해 13살 이브라임과 형을 똑 닮은 동생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응? 지금 물 기르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어? 30m가 넘게 파여 있는 우물. 끝도 없이 이어진 밧줄을 끌어올리는 데만 여러 명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엄청 무거운데? 간다. 어머. 어디까지 가? 어머나, 선생님 도와줘야 돼. 어머나. 우와, 힘 엄청 세다. 오, 진짜 무거워. 어디까지 왔어? 엄청 깊다. 아직도 멀었어. 이거 몇 개나 해야 돼? 7발? 우와. 아이들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근데 여기 손이 다칠 것 같은데? 쓸리는데? 봐봐, 손 봐봐. 손바닥 봐봐. 그러니까 이거 봐. 애기 손이 아니잖아. 굳은 살 다 배겼네. 이곳에선 물을 깃는 일이 모두 아이들의 몫입니다. 물 한 통을 채우는 데만 20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인데요. 뭐가 많이 딸려 들어갔는데
이 와중에도 동생을 먼저 챙기는 이브라임. 동생 거는 물을 덜어주는 거나 보다. 9살인 동생이 나르기엔 버거운 물통. 형의 작은 배려를 받아 씩씩하게 이고 가는 동생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니제르의 아이들은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흙탕물이라도 아직까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뭄을 아이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안 나도 엄청 많이 마시네. 아빠 어디 가셨어요? 엄마가 안 계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상처. 뜨거운 햇볕보다 엄마에 대한 갈증이 아이들의 속을 더 태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오기 전까지 여기 집 좀 구경시켜 줄 수 있어요? 1년 전 떠난 엄마의 흔적은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아, 여기도 있네. 엄마의 손길로 단란했을 이곳엔 이제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자요? 이곳에서 아, 셋이 사이좋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지. 우리 기준에는. 그래도 이 삼형제한테는 어쨌든 아빠 계시고 지붕이 있고 그래서 되게 이 삼형제한테는 굉장히 아늑한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준에야 뭐. 아이들 앞에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정리되지 못한 집안 곳곳에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창 엄마의 품이 그리울 나이인데 준비 없이 찾아온 이별에 제대로 토해내지 못한 슬픔을 이제야 하나둘 꺼내놓는 이브라임. 이별이란 누구에게나 슬픈 날로 기억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응. 잠깐만, 미안. 아, 미안. 아빠 얘기해서 그래. 너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안. 응. 엄마가 돌아가신 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브라임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동생들 뒷바라지와 집안일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겨우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상입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끼니를 챙기러 간다는 아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난 이게 무슨 가시나무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향한 곳은 가뱅야라고 부르는 가시나무였는데요. 조심해야지. 날카로운 가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자르는 이브라임. 동생들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험한 작업은 형이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우와, 떨어졌다. 나뭇가지가 떨어지자 일제히 달라붙어 큼직한 가시 사이에 난 나뭇잎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애들이 먹을 거라 그래서 도와주긴 하는데 이건 먹는 잎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끼니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 한 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아이들에게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아이들에게 차마 동정의 말을 건넬 수는 없었습니다. 됐어? 아, 그래? 갈까 그러면? 극심한 가뭄으로 나날이 황폐해가는 니제르에서 아이들에게 허락된 건 이 나뭇잎뿐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때마침 연세가 좀 있으시다. 나무를 하고 돌아온 아빠. 아, 아버지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끼니 때가 한참 지나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브라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소화가 될까요? 영양가는 없고 쓴맛밖에 나지 않지만 그래도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라며 차려내는 게 속이 상했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질겨 1시간 넘게 끓여내고도 절구로 빻아야 그나마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먹는 음식이 고작 나뭇잎이라니. 이 척박한 현실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저도 내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점심이잖아요. 점심이 너무 늦었어. 지금 이 한 끼가 내 가족의 첫 끼이자 유일한 식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맛이 어때? 잘 됐어? 응? 잘했어? 시간. 애기는 잘 먹는데? 응?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Ang kagiti cumari. Alam mo sung kay dia sigiti. Tada ang mari po sino ang gare gitu maro kambare mo. 벌써 신약 끓기지가 너무 2월쯤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거를 먹었겠네요. 지금 혹시 그러니까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배부르진 않더라도 적어도 저 나뭇잎만 먹지 않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루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내 식구 다 하려면 한국에서는 500원으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500원이면은 한 끼를 이 네 식구가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까 보신 나뭇잎은 먹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단돈 500원밖에 안 된다는. 하루에 단 500원이 없어 매일 배고픔에 지쳐 잠들었을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치. 흰쌀밥. 그거 애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근처에 혹시 그런 거 재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 시장이 여기서 좀 한 시간 정도 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시간? 다른 거 조금만. 이제껏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가족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는데 막상 요리를 하려니 걱정이 됐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먹는 밥인데 내가 망치면 어떡해. 잔뜩 기대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솜씨 한번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얘 꺼내야 될 것 같지 50도가 넘는 날씨에 불까지 더해지니 한증막이 따로 없었는데요. 그래도 기뻐할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금세 땀이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빠. 좀 잘 됐지? 구수한 밥 냄새에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는 아이들. 맛있어 보이네요. 엄마 마음이 이런 걸까요? 이 정도면-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손길이 바빠졌는데요. 어때? 낯선이가 그렇지 않아? 차려준 이 한 끼 식사가 가족들에겐 오랜만에 맛본 따뜻함이었다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더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아이의 행복한 얼굴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엄마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아이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배고픔을 13살 아이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리움 대신 가난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 연년생 아들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더 아프더라고요. 네. 이브라임이 특히나 그 엄마 노릇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맏형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지금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가 네. 된 거잖아요.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아팠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엄마 유품이어서 아직도 아이가 그리움 때문에 그 엄마의 유품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큰 물건은 아니었어요. 엄청 좋아 보이는 물건도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장식장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김현주 씨가 아프리카 봉사 다니면서 또 아이들 앞에서 잘 울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사실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많이 현장에서는 많이 참고, 또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저의 눈물 때문에 한순간에 아이를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조금 참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 하찮은 감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게 저는 제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다짐하면서 떠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의젓한 모습, 또 이미 철이 나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볼 때 참다 결국엔 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미안해요. 근데 계속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론 말썽도 피우지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아이들과 밝게 뛰어놀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이가 줄 수 없는 그런 손과 발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이 좀 더
안타깝고 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브라임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77-0029 1577-0029번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 한 통 한 통 보내주신 지금도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런 전화 한 통 한 통이 아이들에게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1577-0029번. 1577-0029번입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기현 씨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니제르의 5세 미만 아이들의 사망 원인 중 절반이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적어도 굶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1577-0029, 1577-0029로 전화 주셔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나눔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3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